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운동에 대한 게 조금 이제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운동에 대한 게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게 될 거고요. 자, 갑니다. 뉴턴 운동 법칙입니다. 자, 봅니다. 뉴턴 운동 법칙.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힘이죠. 힘입니다, 힘. 힘도 문자를 좀 정리를 좀 추가적으로 하면요. 힘은 일단 F예요. 여기를 좀 지울게요. 오늘 많이 했으니까. 제 오른쪽은 안 지우고 여기만 지울게요. 힘을 문자로는 우리가 F를 쓰고, force죠, force. 그래서 힘을 우리가 문자로는 F를 쓰고,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힘은 우리가 물체 모양이나 동그라미 칠게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요인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있어야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뭐 정지라든가, 예를 들면 등속도 운동이라든가 뭐 아니면 등가스도 운동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운동 상태예요. 그거를 뭐 시킨대요? 변화시킨대요. 그럼 정지하는 걸 변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운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등속도 운동을 변화시킨다는 건 마치 걔를 속도를 변화시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힘이라는 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고, 힘이 아닌 뉴턴 혹은 뭐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는 KGF라고 되는데 얘는 사실 거의 쓰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때 쓰냐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쓰는 너 몸무게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저 몇 킬로그램이에요? 라고 대답하죠 보통 우리가. 근데 사실 원래 무게라고 하는 게 뭐가 단위냐면 무게 단위는 뉴턴이에요 사실. 무게는 힘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무게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질량 곱하기 가속도, 중력 가속도죠. 그러면 우리가 단위가 얘기하는 뭐 킬로그램이에요라는 건 사실 질량이죠. 거기다가 사실 얼마나 곱해야 되냐면 9.8 사실 곱해야 됩니다. 맞죠? 사실 원래 9.8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수신의 값에다가 9.8까지 곱해야 돼요 사실. 기분이 나쁘죠? 맞죠? 아닌가요? 죄송해요. 제 몸무게도 하면 기분이 나쁜데 뭐 다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그럼 여러분한테 몸무게 물어볼 때 9.8 곱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럼 9.8 곱하고 다니는 사람은? 맞죠? 아니면 말을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말을 해주는 거냐면, 그러면 킬로그램하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F라는 말을 써야 돼요, 저렇게. 킬로그램 F 쓰면 사실 9.8이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게를 얘기할 때는 kg, 즉 킬로그램 F를 써야 정확한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죠. 몸무게 물어보는데 누가 저 몇 킬로그램 F예요? 뭐야 이 새끼. 다들 약간 이상한 사람 쭉 봐서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F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원래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 게 사실 킬로그램 중이라는 말도 있어요. 킬로그램 F가 킬로그램 중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 중이에요. 그러면 몸무게 중이야? ING에? 무슨 뭐 수동태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고 질량을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량의 크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른쪽은 거의 쓰지 않고 뉴턴은 거의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에 왼쪽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힘은 3요소가 있어요. 힘의 3요소. 힘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시험에 사실 나올 확률이 거의 0%에 가깝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게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을 표시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고, 힘이 작용이 되는 이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작용점이라고 부릅니다. 작용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힘의 이 화살표의 이 길이를 우리가 힘의 크기라고 해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힘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가 우리가 이 힘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즉 이걸 다 종합을 하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힘은 크기, 방향, 작용점 이 세 개가 다 필요한 물리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표시를 해줄 때 만약에 어떤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표시를 해주려고 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힘을 딱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이 힘이 작용이 된 장소가 여기고 힘의 크기가 이만큼이면서 방향은 수평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생략한 거라고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아시겠죠? 근데 이 힘의 작용점 관련된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사실 시험에 단독적으로 나오진 않고 대학교 때나 대화 나오니까 이 개념에 대한 게 우리는 이제 잘 주어졌다. 이 화살표가 원래는 이제 잘 주어진 방향이고 길이가 크기고 이 주어지는 게 이 방향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얘를 힘을 가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읍시다. 하여튼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참고는 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자 2번 별표 좀 칠게요. 알짜임 합력. 자 알짜임 혹은 합력이라는 말은요. 밑줄을 한번 쳐주시고
뭐 알짜힘이라고 하는 건 순우리말이고요. 이제 합력이라고 하는 건 한자인데 여기 말 그대로 이 힘력자의 합치다 할 때 합자죠. 그래서 힘들의 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에 밑줄 여러 힘이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양쪽에서 힘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간다고 하면 오른쪽 손이 이 왼쪽 얘한테 작용하는 거랑 얘가 왼쪽 손이 오른쪽 이 작용하는 이 두 개가 합친 게 얘가 합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들의 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힘들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합력이 됩니다. 합력 혹은 알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단위 뉴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힘을 이제 뭐 할 거냐 합성을 할 거예요. 힘을 합성을 할 거고 합성을 했을 때 모든 힘들을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알짜힘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그게를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고요. 반대면 빼면 되는데 그때 어디서 어딜 빼면 되냐면 큰 힘 쪽에서 작은 힘 쪽을 빼면 됩니다. 방향이 다르면. 그리고 그게 3개 이상이면 한쪽 방향이 큰 데의 힘에서 큰 쪽 방향의 힘에서 작은 쪽 방향의 힘을 빼주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 나오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나오지 않는 게 뭐냐면 이제 힘을 대각선으로 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했는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은데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3N의 힘을 줬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4N의 힘을 줬다고 칩시다. 그럼 이 두 개를 힘을 더할 수 있을까요? 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하는 게 7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두 개가 수직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대각선 형태의 힘이 합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공식을 오랜만에 떠올려야 되냐면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시면 3대 4대 5겠죠. 그래서 얘가 5N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써놓은 건 이제 잘 나오진 않고 시험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려는 건 이런 거예요. 더하기만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더하기가 아니라 제곱 루트 씌운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힘은 뭐를 고려하는 물리량이다.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이니까 즉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죠? 근데 우리가 거의 95% 이상 봐야 될 것들은 95가 아니라 거의 99인데 같으면 더하고 반대면 빼고 셋 이상이면 큰 데에서 작은 데를 뭉텅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다만 방향을 잘 체크해달라가 여기서 하고 싶었단 말이고 그거를 우리가 합력이다 라고 부른다. 요게 이제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냐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뭐 이제 바로 보시면 6N이랑 3N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대요. 그러면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6에서 3 빼주면 알짜 힘은 얼마예요? 6에서 3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3N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아니 그렇구만. 우리가 알짜힘에 대한 건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고요. 그럼 알짜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운동 상태가 변할 수가 있어요.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뭐 등가속도 가속도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여기 속력 밑줄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운동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변할 수 있고 또 뭐도 바뀔 수 있냐면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 바뀌는 운동이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것들이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뭐죠?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진자 운동에 관련된 거랑 혹은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도 힘이 계속 주어져야 되는 운동입니다. 사실. 왜냐면 그 이유는 걔는 그 힘이 방향을 바꾸는 데 쓰거든요. 그리고 진자 운동은 방향도 바꾸고 속력도 바꾸기 때문에 힘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운동이고요. 맞죠?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 보세요. 알짜 힘이 운동 방향과 이렇게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도 수업할 때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내가 이쪽으로 할 때 날 누가 밀어 그러면 당연히 내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겠죠? 그래서 변하는데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면 내가 힘을 운동만 이쪽인데 누가 나 이렇게 밀어요. 그럼 나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죠? 그래서 반대면 느려져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상황과 네 번째 상황은 자 보세요.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만약에 힘이 작용하잖아요. 이러면 운동 방향인 이쪽에 관련된 거는 안 변하고 방향만 변합니다. 방향만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번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요게 우리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물체를 이렇게 던졌을 때, 물체를 이렇게 던지면 얘가 오른쪽 방향은 뭐가 안 변했어. 속력이 안 변했고, 맞죠? 아래쪽 방향은 속력 어떻게 돼? 점점 뭐 하는 운동이에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죠. 만약에 얘가 기억나? 맞죠? 그래서 얘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X축 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인 중력이 작용하지 않았고, Y축 방향으로만 뭐가 작용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 거죠. 맞죠? 그래서 방향이 이쪽으로는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각선 운동이 포물선 운동 형태가 된다는 거죠. 맞죠? 이런 운동이었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순간적으로 한순간에만 이제 운동 방향만 변한다고 돼 있는데, 얘도 속력이 변하지 않죠? X축 방향 속력이 안 변하니까. 근데 마지막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진자 운동 같은 케이스입니다. 진자 운동. 진자 운동은 우리가 진자를 매달았을 때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그 다음에 위쪽으로 실이 잡아당긴 힘이 작용합니다. 오늘 그거 배울 건데 이 두 개가 같이 짬뽕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 순간 힘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게 비스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걸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 방향이 뭐하거나 운동 방향과 나란하면 속력만 변화시킬 수 있고요. 수직이면 방향만 변화시킬 수 있고 비스듬하면 속력과 방향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알죠? 이게 알짜임과 운동상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건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힘의 평형 별표 좀 칠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힘의 평형. 평행 아닙니다. 평형입니다. 앞으로 힘에 관련된 거는 다 평형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일직선상에서고요. 밑줄 일직선상에서도 칠게요. 방향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일직선상이어야 합니다. 일직선상에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해서 0이 되면, 알짜임이 빵이 되면 우리는 그걸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꼭 두 힘이어도 되고 세 가지 이상의 힘이어도 돼요. 여기는 두 가지 힘을 얘기했는데 두 개만 만약에 존재한대요. 만약에 물체에 딱 두 개의 힘밖에 작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두 개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어야, 그래야 두 개가 더해서 빵이 되겠죠. 그래서 더해서 빵이 난다는 거는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인 힘도 방향을 고려한 물리량이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만약에 플러스 F1이라면 왼쪽은 마이너스 F1이 되면서 합쳐서 빵이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말했지만 두 개가 아니라면, 선생님 두 개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10N하고 만약에 20N인 힘이 존재를 한대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30N의 힘이 존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더해도 얼마고? 30이고 왼쪽 더해도 얼마예요? 30이니까 이럴 때는 세 개의 힘이 뭐를 이루는 거예요? 힘의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뭐 하면 돼요? 양쪽 최종적으로 더한 힘들이 오른쪽 크기값, 왼쪽 크기값이 같으면서 방향 반대이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꼭 세 가지여도 힘이, 무조건 두 개여야만 힘의 평형은 아니에요. 세 가지 이상의 힘이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두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힘이면 당연히 크기 어떻고 어떠해야 돼요. 크기 어떻고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합니다. 두 개면. 세 개면 꼭 두 개가 힘이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죠? 한쪽 방향 더한 거랑 한쪽 방향 더한 게 크기 같고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면 되는 거고. 오케이? 핵심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힘의 평형이라고 부르려면 크기가 같은 방향이 반대인 힘들이 반대쪽에 작용을 하고 있으면 전형적으로 그 관계를 뭐라고 한다?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하고, 그 힘의 평형 관계는 최종적으로 알짜 힘이 빵입니다. 최종적으로 알짜 힘이 빵이다 라는 겁니다. 내 말 알겠니? 그렇구나. 알짜 힘이 빵이구나. 그러면 자, 우리 아까 힘은 뭐를 변화시킬 수 있었지?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었죠. 속력이라든가 운동량을 바꿀 수 있었죠. 근데 힘이 빵이래요. 그럼 뭘 바꿀 수가 없어? 운동 상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걔를 내비두는 겁니다. 걔가 평소 하고 있던 운동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힘의 평형이 되면요. 걔가 만약에 정지해 있어? 그럼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고, 걔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등속도 운동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이게 힘의 평형입니다. 아시죠? 아, 그렇구나. 힘의 평형은 그런 거구나 라는 거고요. 다음 장. 자, 뉴턴 운동 법칙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총 3가지가 있어요. 뉴턴 운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이건 살짝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 운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을 순서대로 내가 말만 하고 사실 수업을 끝낼 수도 있는데,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지금도 왜 그렇게 유명하고, 우리가 왜 욕하게 아버지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이번에 뭐 저기 누구냐, 흑백 요리 우승한 아저씨 있잖아요. 나폴리 아저씨. 그 아저씨도 사실 그냥 요리만 잘했으면, 물론 요리 원래 잘하지만, 사실 뭐 그 저기 에드워드 그 아저씨한테 밀릴 수, 에드워드 누구냐, 저기 상대방, 하여튼 그 외국인 아저씨 있죠. 그 사람한테 밀릴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스토리텔링이 좋았죠, 뭔가.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었죠. 뭔가 뭐 그런 자기 옛날부터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가. 뉴턴도 그냥 유명했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되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뉴턴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은 1법칙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고 2법칙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고 3법칙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냥 뉴턴이 쓴 이 책 이름이 이제 프린티피아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이 왜 지금도 막 과학자들이 왜 열광하는 이유가 이게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1법칙이 지금 우리가 배울 관성법칙인데, 관성법칙의 정의가 뭐냐면요, 관성이라고 하는 게, 일단 관성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관성에 대한 당연히 뜻도 아셔야 되겠죠. 운동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대. 방금 배웠잖아. 힘이 작용을 하면 어때? 운동 상태가 어땠어? 변했죠? 그럼 이 관성이 유지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왜냐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힘인데, 관성은 유지가 되려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어야 관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 운동법칙 제1법칙의 관성법칙은 뭐가 빵일 때를 기준으로 하냐면 R자임이 빵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R자임이 0인 물체에 대해서 서술을 해요. 선생님 그게 뭐 어쩌라고요? R자임이 0인 거에 대해서 어쩌라고요? R자임이 0인 물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1법칙을 먼저 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R자임이 0이 아닌 물체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이 순서가. 2법칙이. 그 차이가 뭔데요? 1법칙에서 만약에 이제 1법칙에서 만약에 설명이 안 되는 물체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럼 2법칙은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R자임 0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상태예요. 근데 그것조차 만약에 물리학 법칙에서 어긋난다라고 하면 2법칙, 3법칙은 아예 도전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법칙을 먼저 둔 겁니다. 1법칙 괜히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1법칙이 만약 적용이 안 되는 만약에 외계 행성 같은 데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걔는 1법칙이 성립이 안 돼? 그럼 2법칙, 3법칙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험을 따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1법칙은 가장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1법칙이 제일 위에 있고 그래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관성법칙, 관성의 의미를 정확히 알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이유를 좀 제대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성법칙 다시 한번.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고 하고, 관성에는 크게 무슨 관성이 있냐면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어요. 정지관성은 말 그대로 정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관성은 운동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때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 R자임이 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운동이 아니라 등속 운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관성은 뭐에 비례하냐면요, 관성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관성은, 그리고 운동관성은 속력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는 사람, 그건 뭐 선생님이 하기도 하는데, 관성에서 운동관성은 속력을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성이라고 하는 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얘는 이 관성 자체가 질량에 비례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0kg인 친구를 움직이게 하기랑 200kg인 친구를 움직이게 하기 중에서 당연히 움직이게 하는 건 누가 더 힘들어요? 200kg인 애가 움직이는 건 훨씬 더 힘들죠? 질량이 클수록 그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관성에 대한 이 문제가 좀 찌질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왜냐면 개념 문제로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를 뒤쪽에서 할 때 다시 한번 어떻게까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지금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갑자기 출발하면 이제 얘는 정지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출발하는 거는 원래 운동 상태가 정지였으니까 뒤로 이제 쏠리는 거고, 그리고 또 종이랑 컵 중에, 종이랑 동전 중에서 종이는 날아가고 동전이 더 질량이 무거우니까 동전만 떨어지는 거고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지니까.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거는 체크 좀 할게요. 요거 시험에 좀 잘 나오거든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실을 잡아당기면 A랑 B 실 중에서 누구에 더 큰 힘이 걸리냐면요. 갑자기 힘을 걸리지 않고 천천히 잡아당기잖아요. 예를요. 천천히 잡아당기면 A 실에 걸리는 힘이 B 실에 걸리는 힘보다 커요. A 실에 걸리는 힘이 B 실에 걸리는 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얘들아 누가 먼저 끊어줘야 돼? A 실이 먼저 끊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 실을 잡아당기면 A 실하고 B 실 중에서 갑자기 나면 얘가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B 실이 먼저 끊어지는 거예요. 쌤 왜 A 실에 더 많이 힘이 걸려요? 라고 하면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 위에 여기 손을 잡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낭떠러지야. 내가 만약에 손을 이렇게 잡고 있고 잡고 있고 내 아래에 이렇게 수진이가 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어요. 수진이가 내 다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러면 내 팔은 나의 무게도 건져야 되지만 또 누구도 건져야 돼. 수준의 무게도 같이 건져야죠. 그러니까 즉 여기 위에 있는 애는 내가 잡아당기는 거에다가 요 슈의 무게도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요 B에는 저기 B라고 하는 건 수진이 팔이죠. 수진이 팔은 누구만 버티면 돼? 자기 몸무게만 버티면 되잖아. 그래서 평소에는 아래에 있는 쪽에 있는 애가 위쪽에 있는 애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애가 힘이 덜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이유인데 관성이 유지되면 내가 만약에 이제 누가 신이 와가지고 이제 확 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맞죠? 비유예요. 혹시라도 저는 잡아 올라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휴지를 잡아당길 때도 마찬가지. 우리 화장실 가면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서서히 잡아당기면 이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이거는 뭐 끊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어때요? 하면 끊어지죠. 거기 끊어진 부분, 접이 부분에 끊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순간적으로 많은 힘이 걸렸기 때문에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얘기 나온 게 요거죠. 천전심을 당길 때는 A를 끊어진다는 거, 요거 내용 얘기했고, 운동관성은 뭐 갑자기 달리던 버스가 멈추면 운동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고요. 맞죠? 그 다음에 달건 사람의 돌뿌리에 올려 넘어지는 거는 위쪽이 넘어지는 이유가 위쪽 부분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이 멈춰서 넘어지는 겁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카펫을 타면 먼지는 움직이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깔개 같은 것들이, 맞죠? 깔개 같은 것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탁탁 하면서 위아래로 운동만이 막 바뀌는 순간적으로 먼지는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향대로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깔개를 아래로 내리면 얘는 그 방향대로 쭉 가는 거예요, 먼지가. 그래서 깔개로부터 먼지가 탈출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기 먼지털이 같은 거. 그런 거고, 관성의 크기는 질량과 비례한다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줄 한 번 더 칠게요. 자, 운동 법칙인 헬 법칙인 요 관성 법칙은 알짜 힘이 0일 때 작용합니다. 아시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1법칙, 2법칙, 3법칙 순서대로 배운다는 거는 아마 학교에서는 배우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알고만 계세요. 만약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면 진짜 좋은 선생님인데, 일반 선생님들은 사실 거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갈릴레오도 굉장히 과학계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뉴턴이 했던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뉴턴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 이렇게 성공했냐 이렇게 말했을 때 뉴턴이 나는 사실 한 게 많이 없고 나는 내가 했던 그 전에 과학자 선배님들이 했던 걸 난 그냥 정리한 것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한 적인데, 뉴턴에 봤던 그 선도 과학자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제일 자기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던 사람이 갈릴레오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말 안 했대요, 근데. 뭐 그런 말 안 했다는데, 뭐 여튼. 이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거의 1600, 7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을 때는 마찰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럴 때는. 그래서 마찰이 없는 근데 상황을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때 마찰이 없다면 5점에서 떨군 어떤 이 쇠구슬이 이 같은 위치까지 올라와야 한다.
우리가 지금 역학조건이 부분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얘가 만약에 무한히 긴 어떤 루프가 있다면, 걔가 이게 무한히 긴 루프에서 올라오는 데를 찾아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얘가 가야 되지 않겠니? 이걸 바로 뭐의 시작이냐면, 등속 운동의 시작이에요. 이 과정에서 얘가 속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쭉 갈 거 아니에요. 얘를 찾기 위해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등속 운동에 대한 어떤 처음에 얘기를 한 게 이제 갈릴레오입니다. 알겠죠? 갈릴레이가 그래서 등속 질소 운동을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운동 완성과 어떤 그런 이런 알짜임 영인 상황에 대한 등속 질소 운동에 대한 두 가지를 같이 제시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정리한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면 계속 정지하고 있는 건 정지하고 운동하는 건 계속 운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체크되니? 넘어갈게요. 그래서 방금 했던 개념들 정리해서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자, 같이 볼게요. 1번. 자,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모든 힘들을 합친 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얘들아? 알짜 힘. 너무 좋습니다. 용어 정리. 알짜 힘. 자, 일일선상에서 한 물체의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해서 알짜 힘이 0이면 우리는 힘의 땡땡을 이룬다. 힘의 땡땡. 힘의 평형을 이룬다. 힘의 평형을 이룬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원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두 글자, 관성. 다시 뭐라고요? 관성. 기억해 주시고, 관성에 의해서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서 버스 안에 있던 성분이 승객이 어떻게 넘어지고, 무슨 관성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죠? 갑자기 출발하면? 앞으로 뒤로구나. 앞으로 뒤로. 갑자기 출발하면? 맞죠?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죠, 뒤로 넘어지고. 달리던 게 갑자기 출발하면 끼익 하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넘어집니다. 앞에 거는 정지관성, 뒤에 거가 운동관성입니다. 자, 관성의 크기는 뭐랑 비례한다? 물체의 질량과 비례합니다. 기억해주시고, 자, 운동관성 1법칙.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하고 있는 건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지관성과 예시 한두 개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버스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운동하던 건 무슨 운동을 계속합니까? 등속, 그냥 운동 아니고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등속 운동을 계속합니다. 알짜임이 뭐여야 하기 때문에 0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계속합니다. 힘에 다니는 킬로그램이다. 웃읍시다. 네, 아니라고 살짝 말씀드렸죠? 맞죠? X.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 알짜임 맞나요? 네. 힘의 합력, 알짜임 맞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2번이 온데. 자, 3번. 물체 운동 상태는 알짜임과 관련 없나요? 관련 있죠? 그래서 알짜임이 0이면 운동 상태의 유지. 알짜임 0이 아니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자, 4번.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속력이 느려지죠. 그렇죠. 같으면 빨라지고요. 반대면 느려집니다. 수직이면요. 아까 운동 방향 수직이면 방향만 바뀌죠. 맞죠? 방향만 바뀝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자, 물체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랑 방향. 자, 가는요. 크기랑 방향까지 쓰라고 했으니까 가는 오른쪽으로 7N. 나는요. 오른쪽으로 1N입니다. 아니, 오른쪽으로 7N, 오른쪽으로 1N입니다. 아니. 자, 3번. 그러면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자, 힘의 평형이 돼요. 힘의 평형이려면 힘의 크기 어떻고 방향 어떻다. 크기 같고 방향 반대. 그러니까 3N이면 얘도 왼쪽으로 3N이어야 되겠죠? 아니,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N이 정답이 있냐? 4번. 자,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형들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고요.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크다. 질량과 비례하니까요. 질량이 클수록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5번. 자, 그런것 같이 헐거워진 망치 자루의 손잡이를 바닥에 부딪히면 망치 머리가 단단히 자루에 박힌다고 하네요. 맞죠? 그러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망치 자루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갑자기 멈춘다. 네. 바닥에 부딪히면 당연히 망치 자루는 멈추죠. 근데 망치 머리는 내가 말 그대로 이제 위에다가 망치 머리를 박았는데 빵 하면
망치 머리는 무슨 완성이 있으니까, 운동 완성이 있으니까 계속 이 머리에 박힌다는 거죠. 이 망치 자루에. 그렇죠? 그래서 망치 머리가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이 망치 머리가 단단하게 박힌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망치 머리가 질량이 클수록 더 단단히 박히겠죠? 그죠? 이게, 뭐, 여러분 사실 뭐 망치를 쓸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냐마는, 그냥 망치를 계속 쓰다 보면 이게 계속 치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계속 이제 헐거워지고 이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뭐, 조금 사실 실생활에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막 분주장도 아니고 막 혼자 막 망치 머리 박으면서. 그렇고, 그런 상황, 문제 상황에서만 존재한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주변에 피하세요, 혹시. 요즘 세상이 험해서. 자, 뉴턴 운동법칙 1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만 고른 것은, 운동하던 물체의 RGM이 0이면 등속질성 운동을 계속 하겠죠, 당연히. 맞죠? 이게 1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급정거하면 앞으로 넘어지는 것도 설명할 수 있고, 자, D번 X 치시고요. 요거는 써주세요.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 요거는 뉴턴 운동법칙 제3법칙에 관련된 겁니다. 뉴턴 운동법칙에서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립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